안녕하세요. 홍성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챕터 2에서 이제 10번째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챕터 2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도 거의 뭐 1, 2년 정도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긴 좀 어렵고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약간 초기 프로젝트에 약간의 적용이 가능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애자일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애자일이라는 건 민첩한, 날렵한 민첩한인데 민첩한의 의미로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폭포수 모델처럼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전통적인 모델은 산출물 중심의 거대하고 무거운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요구사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이 나온 배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가볍고 비교적 변화를 수용하기 쉬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크리스탈과 같은 방법론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애자일은 가벼운 프로세스 방법론의 공통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말인데 2001년 1월에 각 방법론의 전문가들이 모인 애자일 연합 그룹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공동 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애자일 프로세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회사에서 채택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02년도쯤에 북미 쪽에 있는 그 학교로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서 조금 더 민첩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산출물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뭐 현대카드, 뭐 GS 홈쇼핑 리뉴얼,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뭐 증권금융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이제 멤버들이 뭐 삼성 SDS, 뭐 LG CNS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쪽 조직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있으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애자일 쪽 프로세스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당시까지 제 경험으로는 거의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제 애자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산출물이 많지 않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애자일을 많이 써본 그런 이제 애자일 형태로 프로젝트를 했던 멤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은 개발자들의 그러한 수준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머처리티가 높은 멤버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장 효과성이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자일의 이제 기본 가치인데요.
아까 이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애자일 선언문이라고 했는데요.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 개개인과의 상호 소통을 중시한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표준화를 시킴으로써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구나,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다 같이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과의 상호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멤버들 간의 그런 기술 수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론과 경험적인 부분들의 머추어리티가 비슷한 수준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서 중심이 아닌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이제 문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은, 초보자들은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제 경험상, 제가 한 20년, 30년을 보면서는 초보자들 때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고급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는 실제로 문서를 어느 정도 아주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은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잘 짜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약과 협상 중심이 아닌 고객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이 부분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쪽의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섹터별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금융, 제조, 공공 뭐 그리고 유통 이런 섹터가 있는데 실제로 협력이 제 경험상 협력이 잘 됐던 섹터들은 유통 쪽이 많이 잘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돈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과 같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계약 같은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 가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섹터별로 특성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계획 중심이 아닌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획을 초기에 잡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민첩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민첩한 대응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해당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부분이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론적 바탕과 경험이 많아갖고 머추어리티가 아주 높았을 때는 이러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애자일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애자일의 원칙은 최우선적인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자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가장 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퀄리티가 아주 좋은 멤버들로 팀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발 후반에 새로 추가되는 요구사항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고객의 경쟁력을 위해서 요구사항의 변경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아주 퀄리티 높은 인력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러한 후반부에 받아들여도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구사항이 우리가 전통적 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구축 단계 이후에 요구사항이 나오면은 앞쪽에 이제 설계나 요구사항 분석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애자일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 작업을 좀 많이 줄인다면은 개발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코드를 고치고 문서 작업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짧으면 2주, 길면 2개월 간격으로 자주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때 간격이 짧을수록 좋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본다는 것들은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을 그 텐저블하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업무 담당자와 개발자는 매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참여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에 개발자 조직,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은 개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마치려고 진짜 이제 거기에 매우 집중해서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약을 하면은 뭐 시간, 타임하고 그 다음에 타임하고 비용과 관련된 그러한 계약 내용이 들어가지만 이미 금액이 대부분 세팅이 되기 때문에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퀄리티를 계속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자들 입장, 업무 담당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현재 저도 진행을 해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업무 담당자가 이 프로젝트에 매진하면 좋은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업무의 전담 담당자, 다른 업무 말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자를 확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도나 퀄리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많은 매체 수단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역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전담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에 한계성은 좀 있다. 다음에 이제 진척사항의 척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도구로 표현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차피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산출물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진척도 체크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에는 이제 자율적 사고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프로젝트 팀에서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설계가 나온다. 예, 이거는 아주 이상적이고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하는 조직들이 이제 조직마다 문화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삼성 SDS나 LG CNS 이런 이제 국내 주요한 뭐 SK CNC 이런 대기업이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경영자나 모든 멤버들이 다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멤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직의 분위기는 이제 실제로 조직의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조직에 맞게 많은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거기 고유의 이제 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꼭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팀 스스로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조율 및 수정한다.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 부분들이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애자일 개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책은 이제 교재는 7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책에 여기 이제 여기 화면 나와 있는 대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타입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확인을 하고 일부 기능을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애자일 개발 방법을 문서 편집기 만드는 과정의 비유를 일단 해볼게요. 그럼 우선 문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만 1차 요구사항으로 분석하고 이를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문서 작성이나 편집, 저장, 기존 문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기본 기능을 빨리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사용자가 기본 기능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개발자는 2차 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좀 더 복잡한 편집 기능과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반복으로 나누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 그 개발 전략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아마 카카오톡이 나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능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채팅 중심의 기능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 갖고 쇼핑도 연결이 되고 뉴스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생일자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까지 연계가 되는 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계적 이런 어프로치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화되는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의 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처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반복적인 개발을 통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확인받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일부이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프로타입이 진화되는 형태나 애자일이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방법을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애자일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애자일을 이렇게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문서보다는 말 중심으로 이제 서로 간에 미팅을 할 때도 주요한 내용 말고는 그렇게 크게 정리를 안 하고 서로 간에 구두로 확인하고 개발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애자일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멤버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력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이제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의 문제이니까 그걸 수준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애자일 방법하고 폭포수 모델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인데요. 애자일 방법론은 처음 수집한 요구사항을 전체 요구사항 중 일부로 인정하고 시작하므로 언제든지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인 개발이라고 좀 비슷한 거라서 예를 들어 갖고 처음에 일단은 가장 뼈대가 되는 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폭포수 모델은 요구사항 분석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설계 단계로 넘어가므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기 쉽지 않다.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 폭포수 모델은 뭐냐 하면은 요구사항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세계에서 보면은 처음에 전체 범위를 전체 스콥이란 부분들 어떻게 보면 건설하고 비슷한 건데 전체 스콥을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적으로는 좀 더 클리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 계약을 하고 다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계약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맞게 변화되는 추가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추가적으로 후불제로 이제 성금을 지불하고 후불제로 정산을 하는 이런 형태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조직 같이 한번 예산이 세팅됐을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 되게 어려운 조직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을 쓰기에는 조금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좋은 멤버들이 들어왔을 때는 애자일 방법론이 상당히 파워풀하고 괜찮은 방법론이죠. 자, 다음에 릴리스의 시점인데 애자일 방법론은 가능하면 자주 하고 빨리 제품에 대한 프로타입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프로타입이라는 게 프로타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자주 릴리스가 되는 거죠. 릴리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MS 윈도우,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들은 애자일 아주 진짜 고급의 팀들이 뭐 애자일 방법을 쓰는 게 되게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대중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 릴리스 시점은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이 끝나고 최종 완성된 제품을 릴리스한다. 한 방에 빅뱅 릴리스를 하는 거죠. 폭포수 모델은 이런 거와 비슷해요. 아파트 우리가 짓고 있는데 중간에 뼈대만 만들었다고 들어가서 살지 않잖아요. 완전히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중공업가 떨어져야 들어가 살듯이,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인스테이스까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작 상태인데요. 애자일 방법론은 계속적인 추가 요구사항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라 시작 단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점차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추가 요구사항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라서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고요. 애자일은. 그 다음에 폭포수 모델은 한번 결정된 단계는 그 이후에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은 이제 한번 결정을 하면은 되돌아가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변경이 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조직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는 게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성도, 목표 시스템의 특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단계별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모바일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앱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러한 형태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방법은 애자일 방법론이 좀 더 파워풀 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초기에 기본적인 걸 만들면서 사용자를 모으는데, 사용자가 많이 안 모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모여지면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점진적 형태를 쓰는 형태가 애자일 방법론이지만, 폭포수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나 이런 정형화된 업무들을 많이 소화하는 쪽에서는 좀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아주 많은 1000만, 2000만 이상의 고객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폭포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전체 범위가 대부분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대신에 폭포수 모델은 완성하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금융권은, 은행은 아마 보통 평균 500억에서 1000억, 그리고 뭐 2000억, 3000억짜리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드는데 그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그 이제 아주 부분적인 버전업은 애자일 방법론 형태로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아주 사용자가 많은 형태의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프로세싱 기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그 이제 적합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 그런 경우에는. 자, 다음에는 이제 고객과의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사용자와 함께 일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죠. 그리고 애자일 방법은요, 처음부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베이스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앱 베이스의 뭐 그랩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활용이 안 되어 있지만 우버라든지 앱 베이스의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발 쪽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앱이 비즈니스 모델을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폭포수 모델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에 사용자에게 더 이상 추가 요구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와 산출물을 근거로 하여 빈번하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포수 모델, 전통적인 방법론은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은 개발 단계부터는 사용자하고 크게 말을 하지 않고 개발자들이 집중 개발을 한 다음에 통합 테스트 단계부터 이제 사용자하고 통합 테스트하고 인스테이스 단계에서 사용자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진행상황 점검 부분에서 에자일 방법론은 개발자와 사용자는 개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폭포수 모델은 단계별 한실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계별 한실물에 대한 결과로 개발의 진척 사항을 점검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 구현 진행 과정을 보면은 에자일 방법론은 분석 설계 구현이 하나의 단계와 그 단계 안의 반복마다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다만 어떤 단계에서는 분석이 많고 구현이 적은데 어떤 단계에서는 분석이 적고 구현이 많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약간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스타일이겠죠. 그 다음 하나의 단계 또는 반복 안에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포수 모델, 전통적인 스트럭처드 프로세스 이런 경우에는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이 명확하고요. 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중심의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단계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이 끝난 후에 설계가 끝난 후에 구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모듈을 통합하는 부분인데요.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부터 빈번한 통합을 통하여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방식은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V 모델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현이 완료된 후에 모듈 간의 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폭포수 모델의 V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스트럭처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구현이 개인 개발자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통합을 이제 그 각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모듈 간의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에자일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으로 이제 에자일 프로세스하고 연관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스크럼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지만 스크럼이라는 것도 에자일 프로세스의 하나고요.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것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가장 초기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이것도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패밀리 이 부분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그리고 피처 드리븐 디벨롭먼트 기능 주도 개발 방법론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시스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 동작 시스템 개발 방법론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UP라고 해서 에자일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유니파이드 프로세스가 에자일 버전이 있는데요. 에자일 UP 이 부분이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에자일 프로세스 부분은 요게 좀 내용도 우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한 섹션이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 이어서는 스크럼이라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는 에자일 방법론하고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기존의 폭포수 모델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방법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에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인 스크럼을 가지고 실제로 깊이 있게 보면서 에자일 방법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